안녕하세요. 글로벌 시장과 소비자 12주차 기밀 발표를 맡은 소비자학과 권희겸입니다. 저는 이번에 해외 이민에 대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해외 이민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가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해외에 관심이 많았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졸업을 앞둔 지금까지 혼자 9개국을 다녀오고 살아오면서 해외 취업이나 이민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가기는 많이 어려워졌지만 최근까지 이민자 수나 이민에 대해서 관심이 늘 있어 왔습니다. 또 늘어났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해외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국내 소비적 측면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민을 뜻하는 영어 단어로는 immigration과 emigration이 있습니다. 혹시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여러분은 아시나요? 이미그레이션은 외국에서 외국인이 이민 올 때 쓰는 말입니다. 해외여행 가서 입국 심사 받을 때도 이미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나라 입장에서 이제 외국인이 이제 입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반면 이제 에미그레이션은 현재 있는 곳을 떠나거나 이제 출국을 할 때 쓰는 말인데요. 저는 이번 주제를 exit migration인 에미그레이션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안에서 해외 이민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민을 왜 가는지와 고려해 본 이유, 이민을 희망하는 지역과 실제 가는 국가, 또 이민 가기 전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 저는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2019년 오픈 서베이에서 30대부터 60대까지 각 100명씩 총 400명을 조사했는데 72%의 응답자가 이민을 고려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이민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오픈 서베이에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현재 여러 가지 상황으로 코로나 이후 이민율이 급증할 것이라고 해서 이들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중 7%는 이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또 준비 중이라고 답했고 22%는 그냥 이민에 관심이 많다고 답했습니다. 나머지 44%는 단순히 이민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실 해외 이주자는 2013년부터 계속 감소했습니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 8,718명에서 2014년에는 7,367명으로 감소했으며 2016년에 해외 이주자는 절반 가까이 감소하고 또 정부가 교체되는 시기인 2017년에는 1,000명대까지 그쳤다가 그 다음 해인 2018년에는 6,000명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해외 이주자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럼 2017년과 2018년에는 어떤 사회적 요인으로 이렇게 된 걸까요? 정치적으로는 정권의 교체와 그에 따른 많은 정책적 변화로 인한 혼란이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실업과 취업난, 또 경기 침체, 또 미세먼지와 폭염 등 기후변화도 2017년부터는 심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민을 꿈꾸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복수응답으로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지나친 경쟁 분위기가 꼽혔습니다. 학업과 취업 등 한국의 과도한 경쟁 구조와 삶의 여유와 여가 시간의 부족, 높은 인구 밀도와 사회 구조적 차별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경제적 이유가 두 번째로 꼽혔는데요. 빈부 격차와 소득 불평등, 실업률 증가로 인해서 이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반면 해외 취업 기회와 사업 기회의 증가로 해외로 떠나는 이유가 또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 교육 문제에 관한 이유입니다. 한국의 주입식 교육을 지향하고 질 높은 외국의 토론식 교육을 아이에게 받게 하려고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정치와 이념적 갈등이 실증나서 떠나고, 다섯 번째는 미세먼지와 폭염과 같은 자연환경적 요인으로 이민을 선택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어느 지역으로 가려고 하고 어느 나라로 주로 택할까요? 호주와 뉴질랜드를 비롯해서 오세아니아를 가고 싶다고 한 사람이 37.8%로 가장 많았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등 북미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은 30.5%, 유럽이 16.3%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최근 동남아 이민도 증가하여 11.3%가 희망하고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시아와 기타 지역은 각각 3.5%와 0.6%였습니다. 그럼 실제 이주하는 국가는 어떨까요?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가 뒤를 잇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81% 이상의 사람들이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정착을 합니다.
또 이주민의 2명 중 1명은 미국을 선택하는데요. 이유는 자녀 교육이 유리하고 생활 여건이 양호하며 이념 갈등과 미세먼지를 피하고 더 많은 기회를 찾기 위함입니다. 또 최근 들어서 동남아 이민도 증가하고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과 가깝고 문화적 동질성이 높아서 서구권보다 위험성이 낮습니다. 또한 낮은 물가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삶의 질과 적은 교육비로 좋은 결과를 보여 교육의 가성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이민을 갈 때 보통 취업 이민을 제외하면 투자 이민으로 많이 가게 되는데요. 투자 이민의 금액이 서구권보다 낮고 생활 수준 또한 많이 향상되어서 최근 많은 이민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법이 통과되면서 2016년부터 비자만 있으면 누구나 베트남 주택 투자가 가능하고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습니다. 태국도 170만 원만 내고 월 소득이 250만 원인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이민이 가능하고 상속 증여세가 면제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취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민은 투자 이민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국가마다 최소 투자액은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이민을 갈 국가의 이민 비용을 잘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투자액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서 마냥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캐나다 그리고 유럽이나 호주는 이민 금액의 한도가 높고 조건이 까다롭지만 이 조건만 맞춘다면 안정성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한도가 낮아서 상대적으로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민 대행사에 따른 위험 부담이 크고 자칫 영주권도 못 받고 원금 회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민 대행사를 고를 때 자세히 알아보고 안정적인 이민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민 과정에서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민 가서 정착할 때 편안함과 여유를 보장할 물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내가 그 나라에서 버는 예산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야 되는데요. 물가가 낮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 조건과 맞는 물가를 갖고 있는 나라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민을 가게 되면 집이 필요한데요. 부동산 가격과 그 나라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숙지하고 가지 않으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집도 중요한 부분인 만큼 주의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민 가기 쉬운 나라라고 해서 이민을 갔지만 금융 혜택이나 금융 시스템이 안 좋다면 생활하는데 많이 불편할 것입니다. 은행 업무 시스템은 어떤지부터 시작해서 대출 가능 업무, 수수료와 이자 등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이민 가서 적응해서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즐겨 할 수 있는 여가 생활과 잘 받는 국가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다양한 스포츠 시설과 영화관 등 내가 주로 하는 여가 생활이 잘 있는지 등 정착하면서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 기후는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입니다. 날씨가 너무 덥거나 또 너무 춥거나 또 너무 습하거나 건조하진 않은지 내가 살기에 잘 맞는 기후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의료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편의시설은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다면 건강에 대한 걱정은 조금 덜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고속도로와 대중교통 등 개발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생활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주권이나 이민비자를 신청할 때 조건이 까다로운 국가인지 아닌지도 알아봐야 합니다. 이상 이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발표를 마치고요. 여러분에 대해서 유익한 발표였기를 바라면서 이민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